SNS에서 잘 나가면요 보통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어떤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 내가 속한 어느 사회에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서열을 매기게 돼요. 적어도 내가 쟤보다는 못하지 않아. 그런데 주위에서 나를 걔보다 더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얘기 듣는 순간 충격에 빠지지요. 아니 내가 쟤보다 못하다는 거야? 결국은 자존감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하는 게 자존감인 거거든요. 타인에게 존중받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 생각엔 타인에게 존중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자기 몫을 해야 돼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난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안 해도 된다고 했던 일을 막 시키면 안 되겠지요. 나는 마케팅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난 어차피 IT로 들어갔어요. 근데 나만 못해요 일을. 내 몫을 못해요. 그러면 존중받기 힘들겠지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는 자식한테 최소한도의 어떤 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과외를 시켜주는 건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그냥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입고 비슷하게 먹고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무조건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부모 노릇을 못하면 자녀한테 존중받지 못하겠지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녀도 학생일 때는 공부 잘할 필요 없더라도 학교에는 가야 되지요. 그래야지 부모한테 존중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 못 가는 분들도 다 사정이 있어요. 사정을 알고 나면 또 존중을 받아요. 자녀도 자녀 노릇을 할 때 부모한테 존중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사회에서 처한 게 있게 돼요.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존중받게 돼요. 내가 내 몫을 못하면은 존중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는 그 내 몫을 못한다는 게 또 단지 뭐를 잘하냐 안 하냐는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이 돈도 잘 벌어와요. 그리고 두 부모님 각자는 자식한테 잘해줘요. 맨날 둘이서 싸워요. 소리 지르면서. 자식은 이제 어렸을 땐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되잖아요. 부모가 맨날 싸우면 자식도 창피하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부모가 서로 싸우면서 자식한테는 존중받으려고 그래요. 자식한테 어떻게 존중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엄마 흉보면서 자기 존중해달라고 그래요. 아빠가 힘들고 다 참고 있는 거 알지? 엄마 맨날 아빠 흉보면서요. 이래도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알지? 하면서 엄마 아빠를 존중해달래요. 맨날 싸우면서. 자, 적어도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자기 몫의 일을 해야 되면서 마이너스 쪽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직장이에요. 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혼자만 계속 잡담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해요. 존중받기 어렵겠지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있게 되면은 다들 즐겁자고 모여요. 근데 나 혼자 맨날 불평불만만 얘기해요. 존중받기 어렵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모임이 있어요. 이 모임에 8명은요 다들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소주 3명 정도는 마시기로 하고 서로 나왔어요. 3병을 신나게 마실 줄 알고 모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안 마신대요. 안 마신다면서 여기 와요. 그러면 왠지 잘 못 어울리겠지요. 그러니까 존중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에서 굉장히 하자가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결국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을 편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나 또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극도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존중받기를 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상대방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하고 방해가 되지 않잖아요.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아요, 대체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예시와 그 중요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2001년도에 회계를 배웠군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무형자산, 유형자산이 나와요. 결국은 이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나와요. 영어로는 밸류에이션이라 그러죠. 이게 자산 평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회사 건물 딱 자산이 나와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기계 딱 자산이 나와요. 근데 애매한 게 있어요.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 유형인지 무형인지 약간은 애매하지만 또 계산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회사의 로열티 계산이 돼요. 근데 묘하게 계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회사의 기술력 좀 어려워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계산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수합병 비용에 영어로는 굿윌이라 그래요. 인수합병에 대해서 모든 조직원들이 어느 정도 호의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냐 아니냐, 그것도 또 비용으로 쳐야 돼요. 여기를 인수하게 됐을 때 어차피 이 회사를 싫어해서 전부 다 떠날 것 같아요. 그러면 확 깎아지지요, 가격이. 그런데 다 잘 남아서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우리 인간의 유형자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느 학교 나왔나? 유형자산이지요. 키가 몇이야? 유형자산이지요. 몸무게가 몇이야? 유형자산이지요. 근데 이게 체중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체중은 사실 유형자산이면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좋아야 되는데 남이 그거를 얼마나 가치 있게 평가해 주냐에 있어서는 적게 나가면 적게 나갈수록 좋은 유형자산이 되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애매해요. 내 지위 유형자산이 되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까지도 유형자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스타에 보이는 우리 가족의 멋진 모습들 유형자산이지요. 내 남편은 뭐해? 내 아내는 뭐해? 우리 아들은 등수가 몇 등이야? 어느 학교 다녀? 다 눈에 보이는 거 유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성격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착하다 그러거든요. 쟤 참 착해. 어떤 사람은 쟤 너무 이상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 무형자산 중에 가장 밖에서 보는 거와 나의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잠재력이에요. 나는 이러지요. 이거 해볼래. 아빠 이거 해볼래. 엄마 이거 해볼래. 엄마 아빠는 그러죠.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던 것도 해도 되겠니? 난 또 그러죠. 그런 게 여태까지 해서 안 된 법이 없으니까 한번 해본다니까.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이 잠재력 때문에 항상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좀 높게 평가해요. 이 잠재력 때문에 밖에서는 나를 항상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평가하죠. 이 잠재력이란 무형자산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서로 대인관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너 무시할 만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싸우게 되죠. SNS와 자존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SNS에서 잘 나가면요, 보통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어떤 연구 결과를 읽었는데요. 내가 속한 어느 사회에서 우리는 원래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만요. 자기도 모르게 서열을 매긴대요. 어느 집단에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서열을 매기게 돼요. 적어도 내가 쟤보다는 못하지 않아. 그런데 주위에서 나를 걔보다 더 못한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얘기 듣는 순간 충격에 빠지지요. 아니, 내가 쟤보다 못하다는 거야? 결국은 자존감은 뭔가 하면은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하는 게 있는 게 이제 자존감인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아질 땐 언젠가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났을 것 같다. 자존감이 낮아지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다 못난 것 같으면 자존감이 올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SNS에서 사람들이 나를 갖다 우러러 봐준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자존감은 조금 올라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등수 오르면은 실제로 게임 머니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 생계 아닌데요. 게임에서 올라가잖아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난 그래도 전 세계에서 4등이야. 이 게임이 있어서만은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이 동네 조기 축구회에서 골 넣잖아요. 축구장에서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도 자존감이 좀 올라가요. 축구는 내가 그래도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서는 나 없으면은 옆 동네랑 경기하면은 맨날 올라가지요. 그리고 노래방 가도 자존감 올라가지요. 어떤 분은 노래방 갈 때만 올라가요. 회식을 좋아하지요. 비슷하게. 그러나 이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실제로 우리 생활하고 연결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당연히 이게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SNS 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아주고 좋아요도요, 앞에 노래방에서 노래 잘 부르면 자존감 올라가고 게임에서 점수 올라가면 자존감 올라가듯이 자존감이 올라가요. 마치 우리 집 인테리어 새로 해놓으면 자존감 올라가듯이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가짜로 자신에 대해서 부풀려서 남들이 자신한테 좋아요 해주는 거로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남들은 그분을 봐줬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의 관심을 끌고 인기를 갖다 끈다는 거는 약간 그게 실제랑 괴리가 있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선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자존감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SNS 상에서는 그래도 본인이 실제의 본인과 다르게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게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또 반대인 분들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면서 이렇게 깜빡 속다니 하면서 또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도 있게 되지요. 속으면 자존감 낮아지거든요.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건데요. 못하는 건 하지 말고요. 잘하는 걸 하면 돼요. 못하는 걸 자꾸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낮아져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에 도전하실 때는요, 꼭 어디까지 어느 시간 안에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걸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지요. 그래서 삶에는 4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잘하고 좋아해요. 다 이건 열심히 해요. 잘하고 좋아하는 건. 두 번째는 내가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요. 뭔지 아세요? 공부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학생 때 자존감이 최악이고요. 학교 졸업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잘하는데 그렇게 내가 귀하게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의외로 많아요. 보통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리고 내가 못하고 하기도 싫은 걸 하고 있잖아요. 자존감은 내려가지요. 그래서 가급적 내가 잘하면서 잘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만들고 내가 못하지만 좋아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아니면 좀 접어서 너무나 못한다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 내가 굉장히 잘하는데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게 있나 바라본 다음에 옆에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그거 당연하지 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오히려 그거를 압도적으로 잘해서 나중에 좋아하고 잘하는 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올라가요 조금씩.